이제 우리가 강의 때도 며칠 전에 플래시카드 강의하면서 강의 때도 만나고 우리 한글 특강에서도 만나고 또 우리 회원들 정회원들 모임들도 하고 그래서 강의 때 자주 뵈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플래시카드 강의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플래시카드 강의 들어오신 분 참석했죠. 이번에는 플래시카드 특강이라서 이걸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경이로워지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가 키웠던 아이들이 얼마만큼 멋진 아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더니 엄마들이 공감한다. 아 진짜 대단하다. 14개월 15개월 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14살 15살이 되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함께 키워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플래시카드를 다 해보고 정말 좋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DM도 많이 오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조금 현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좋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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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우리 또 이제 질문 받아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답변 드려볼까요? 네, 질문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디들 많이 보이는 아이디들 많이 와서 좋습니다. 네, 네, 질문 올라오고 있네요. 예. 시작해볼게요. 29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요즘 울 때마다 처음 울음의 원인과 다른 주변 모든 걸 가습하면서 울어요. 여기 앉으라 하고 저기 가라 하고 이것만 만지지 마라 등등 그럴 때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나요? 아이가 울면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울면서 계속 지적을 해요. 아니야 엄마 여기 앉아. 아니야 엄마 휴지 여기 닦어 하면서 울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걸 다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말을 잘하는 유창하는 아이들이고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단호해야죠. 우는 것을 아이에게 오랫동안 하게끔 하지 마시고 보통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울 때까지 기다려줘라 라고 하는데 옆에 앉아서 아이를 계속 울게 하잖아요. 그럼 애가 약 올라서 계속 울어요. 엄마가 왜 나 안 쳐다보지? 나 안 쳐다보지? 하고 그렇게 계속 울어요.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거를 말은 당연히 해야 돼요. 엄마는 우는 아이 싫어해. 아니 엄마는 울면 말하지 않을 거야. 아니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 이렇게만 보통 이제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주는데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저기 가. 엄마 휴지 줘. 휴지 눈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아니 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 엄마가 휴지 줄 거야. 이렇게 엄마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안 들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자기 말만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아니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 엄마가 휴지 갖다 줄 거야 라고 해서 엄마가 요구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울잖아요. 그래도 말을 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면 아니 우는 아이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엄마가 자리를 뜨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방에 가서 울고 들어와 울고 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울고 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 29개월이나 됐고 이 친구가 울고 와 그러면 방에 넣잖아요. 문을 두들기고 더 악을 쓰고 더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를 하면 아니 엄마는 우는 아이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 엄마가 휴지 갖고 올 거야 라고 했는데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는 우는 거 싫어 하고 엄마가 자리를 떠나세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하고 따라와요. 엄마를 따라오죠. 그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앉으면 갖다 줄 거야. 앉으면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요구하는 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고 아이가 울면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함께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우리가 25개월에서 36개월은 친구처럼 놀아주라고 하잖아요. 그 평소 때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물 아니 자기 컵이 있어 여기 컵에 다시 달라고 하고 요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럴 때 엄마가 많이 들어주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엄마가 이렇게 울 때도 엄마가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일부러 계속 시켜봐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자꾸 시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17개월 남자입니다. 할 수 있는 단어가 엄마, 아빠, 아나, 안녕, 조, 오 이런 거 이 정도인데요. 특히 조를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정해 줘야 할까요? 플래시카드만 더 해봐야 하는 걸까요? 대면 상담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대면 상담은 14개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14개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상담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14개월부터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단어를요, 조, 안녕, 엄마, 아빠 요 정도로 한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정말 14개월 요때
13개월, 14개월, 15개월 요때 아이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17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의 단어 숫자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말을 잘하려면은 이렇게 딱딱한 걸 씹어서 턱 관절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씹을 수 있는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잘 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는 잘 뛰어요. 잘 뛸 수 있는지, 잘 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빨대를 빨아먹는 호흡 말고 부는 호흡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센터에서도 아이들 풍선불기 대회를 했거든요. 호흡을 길게 하는 거, 그거를 훈련하려고 풍선불기 대회를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풍선불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바나나 우유 먹으면 그 빨대 있죠. 그 정도 되는 빨대에다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거기다가 끝에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서 하나를 풍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빨대를 후 불면 이렇게 비닐봉지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하더라도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말은 잘 하지 못하는데 쪼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는데 베이비 사인 하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베이비 사인. 사랑해 해봐, 사랑해봐. 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예, 베이비 사인이 많아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사인이 많아야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14개월, 15개월 이런 친구들은 베이비 사인을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 몇 개월 넘어가면 다 잘하거든요. 이미 배웠으니까 이때는 배우는 과정이에요. 배우는 과정인데 아이가 조 한다고 탁 이렇게 하고 사랑해 하라고 하는데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안 하면 우리 엄마랑 사랑해 해볼까 그러면 양팔을 잡고 사랑해를 억지로 올려야 돼요. 팔을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애들이 힘을 막 줘서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 사인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베이비 사인이 많이 되고 나면 무엇이 더 좋아지느냐, 애착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안 하면 왜 내 멋대로 할 거야. 17개월이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엄마 곁에 잘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멀리 있으면 불러야 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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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이가 17개월 되면 딱 보고 먹을 거 있으면 가고 먹을 거 없으면 휙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맛있는 거 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아이를 내 곁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아이를 내 곁에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씹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부는 아니면 울음을 하고 울든지 부는 거를 잘하든지, 그죠? 잘 뛰든지 이렇게 해서 호흡, 폐호흡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 베이비 사인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거 좋겠고, 예, 그거와 동반해서 엄마를 엄청 좋아해서 엄마를 모방하는 걸 잘해야 소리를 따라 합니다. 조를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오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조라고 정확한 정답만 말해주시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단어를 입력시키는 건 쉽지만 배운 단어를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새로운 단어를 입력시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단어, 엄마들이 하는 그 톤보다 약간 소울 톤으로 말해서 귀에 잘 들리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집에 있기 때문에 또 기운도 없어서 아이랑 지내다 보면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말하거든요. 근데 작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귀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탁 해서 어떻게 해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까 해봐. 이런 톤이 높은 단어들을 잘 말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엄마가 기분 좋게 해주고 소울톤으로 높은 소리로 많이 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플래시카드는 2,000장 정도를 돌려주라고 하는데,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2,000장 정도 돌려주라고 하는데, 그 2,000장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돌려주면 언어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데 엄마들이 말을 못하니까 확인 학습을 잘 안 하세요. 말을 못해도 호랑이, 사자, 포도, 사과 이런 건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플래시카드를 던져 놓아보고 사과 주세요. 아이가 사과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포도 어디 있어? 포도가 뭔지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지도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반드시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21개월 아기가 이제 곧 어린이집을 가는데 장난감을 자주 던지고 기분이 좋거나 흥분하면 쇼파나 물건, 엄마 아빠를 때려요. 안 돼 라고 해도 좋아지지가 않네요. 다른 친구들도 때릴까봐 걱정돼요. 네, 남을 때리는 친구들은 제발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세요. 괜한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괜히 누구가 때려서 그게 어른들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때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고쳐서 가는 게 좋겠죠. 장난감을 던진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럴 때는 엄마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엄마가 분명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때리려고 한다든지 던지려고 할 때는 옆에서 그거 바로 잡지 마시고 엄마도 그 아이 손을 잡으려고 옆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탁 던지려고 하는 순간 탁 잡을 수 있도록, 때리려고 하는 순간 탁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아이들 그렇게 눈치를 보고 나보고 지금 이거 던지면 잡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진다든지 때린다는 건 소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발달이 잘 되면 다 때리나요? 이렇게 하는데 발달 검사를 해서 그래프가 좀 고르게 발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근육은 떨어지고 소근육은 올라가고 언어는 떨어지고 소근육이 올라가면 이 아이는 소근육밖에 사용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대근육은 잘 돼 있는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와 대근육이 잘 안 되면 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른 발달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때린다든지 던지는 걸 그 포인트에 엄마가 잡을 준비를 하셔서 때리기 전에 잡으시고 던지기 전에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도 갑자기 순식간에 던져서요. 제가 못 잡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던졌죠? 그럼 바로 엄마가 갖고 와. 목소리 톤이 달라야 돼요. 갖고 와.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다치면 어떡해. 안 돼. 이리 갖고 와. 이렇게 자꾸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탁 던지면 일단 엄마가 기분이 나쁘다는 목소리 톤이 달라져야 돼요. 갖고 와. 그럼 애가 어떤 아이들은 이 갖고 있던 걸 한 번 더 던져요. 이익 하고 더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와. 안 갖고 오겠죠. 당연히 그 아이의 손을 끌듯이 예쁘게 손을 주는 애는 없어요. 끌듯이 아이가 울어도 끌듯이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안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손가락을 펴서라도 같이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담는 거야 라고 해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던지는 걸 못 잡으셨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하죠.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함께 하고 있고 영재원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전에서 그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걸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에게 그래야지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많이 질문 오늘 오네요. 제가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요 13개월에서 24개월, 지금 여기 11개월 질문도 들어와 있고 17개월 질문도 들어와 있고 거의 다 그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12개월까지는 사실은 누워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장 걷고 손을 잡고 걷는 거, 그죠? 손을 잡고 걷는 거 정도이지 혼자서 마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지레를 해도 막 기어다니면서 뭐가 이렇게 싱크대를 연다든지 서랍장을 연다든지 이 정도인 거지 이 아이들이 과감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13개월부터 24개월의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의자를 꺼내서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다리가 이제 좀 섰다 보니까 나가 막 뛰고 싶고 막 뛰다가 유리 창문에 꽝 박아서 자기가 조절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전에는 아이가 잠도 잘 잤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먹여주면 가만히 앉아서 식탁 의자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막 빠져나와요.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랑 놀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때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줘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상담이 육아 상담 끝나고 나면 13개월에서 24개월 아이하고 30까지 집에서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30까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한번 무료 나눔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요즘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주세요.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셔서 리스트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라이브가 끝나면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무료 나눔이라고 적어주시면 엄마에게 링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할 테니까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플래시카드를 평소에 숨겨두는 이유가 있나요? 아기가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5-6번 꺼내놓고 저한테 말해보라고 한 장씩 쥐어주고 그럽니다. 플래시카드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만지고 먹고 하는 낱말 카드가 아니에요. 플래시카드는 엄마가 멀리서 아이들 얼굴에 사진 찍듯이 착 찍어서 기억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눕혀놓는 거랑 이렇게 세워서 엄마가 돌려주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만지게 하시는 게 좋고요. 플래시카드가 광택이 나면 이 조명 불빛에 비쳐서 아이 눈에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는 무광택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얇아요. 얇은데 바닥바닥 해야지 또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종이가 일반 종이보다 조금 비싸요. 근데 그 플래시카드를 아이가 입에 물면요 다 헐고 잡아당기면 찢어져요. 그래서 못 만지게 하는 거고 또 만질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서 높은 데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 플래시카드 할까? 그래 이리 와 해서 플래시카드 돌려주고 또 놔두고. 근데 이게 한 50장씩 처음에는 50장씩 묶어서요 신발장 앞에도 놔두고 식탁 앞에도 놔두고 거실에도 놔두고 안방에도 놔두고 베란다에도 놔두고 이제 옷방에도 놔둬서 우리가 거실에서 했어요. 거실에서 하고 짜잔 하고 다른 방에 엄마가 가셔서 박수 치고 이리 와 해서 플래시카드 또 하고 밥 먹기 전에 식탁에 있으니까 밥 먹기 그죠? 의자에 앉혀놓고 또 플래시카드 하고 밥 먹고 그래서 여러 군데 이동하면서 제가 보여주라고 합니다. 몇 장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이하고 하면 처음에 되게 재밌어해요. 좋아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이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는데 엄마들이 100장 하고 나서 100장 알고 나면 또 100장 알고 나면 또 100장 이거는 어른들이 사고고 초등학생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영유아시기 아이들에게는 많은 양을 그죠?
매일 같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이가 꺼내서 만지는 위치에 두시면 안 됩니다. 높이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15개월 남자 아기 의자에 앉아서 밥 먹으려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먹고 싶어 하는데 따라다니며 먹이다 보니 영원히 이렇게 먹이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며 먹여도 괜찮고 언제부터 훈육해야 할까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이들 15개월이면 이제 다리가 모터가 달린 것처럼 그냥 안 걸어다녀요.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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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밥을요 엄마한테 한번 탁 받아 먹고 또 한참 돌아다니다가 배가 꺼지면 또 와서 입에 한 번 딱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보다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아이를 불러드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거가 절대 안 와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먹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시급 요일까지.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식습관 교육, 식탁 앞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걸 가리키나요? 하는데 24개월이 지나서부터는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 지나고 나서 훈육을 시작할 때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왜 또 24개월에 훈육을 하는데 또 밥 먹는 식습관은 또 왜 24개월 이후에 해야 되나요? 나는 밥 먹을 때 훈육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위가 만들어져서 있긴 하지만 위 운동을 정확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유, 엄마 모유를 그냥 쪽쪽쪽 빠는 정도. 그래서 물 같은 거를 흘려내려서 그걸 소화시키는 정도의 소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이유식을 하죠. 그래서 정말 작은 미음같이 그렇게 써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아기의 위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음을 쓰듯이 그렇게 해서 먹이다가 이유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밥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하죠. 근데 밥을 먹일 때도 우유하고 밥을 그렇죠 양을 조금씩 나누어서 먹이잖아요. 우유를 완전히 끊고 밥을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소화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할까봐 우유를 병해서 먹이는 엄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제 기능을 하는 시간이 24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4개월이 지나야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가 박기니가 되면 배가 고프다는 거, 배꼴을 느린다 이런 것처럼 여러 번을 먹이잖아요. 어릴 때는 간식도 여러 번을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24개월 정도 되면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양을 많이 먹게 해서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고파 할 때 또 밥을 먹게끔 해서 이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밥을 먹이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보통 24개월 지나서 식습관 교육을 할 때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포기하시고 간식도 주지 마시고 진짜 배고픔을 한번 느끼게 해서 그 다음 끼니에 밥을 조금 가득 먹을 수 있도록 한 번만 훈련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번을 많이 먹이지 말고 한번 굶겨보세요 하는데 엄마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중간에 고구마 먹이고 감자 먹이고 또 요구르트 하나 먹이고 이렇게 해서 또 배고픔을 못 느낄 때 또 밥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4개월 지나서 식습관 교육을 하시는 게 훨씬 쉽다는 말씀이죠. 12개월 전까지는요 앉혀놓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이게 너무 잘 돼 있었는데 지금요 습관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의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시킨 대로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점점 똑똑해지고 뇌가 자라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엄마가 시킨다고 시키는 걸 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24개월이 되면 자기 자아가 생기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육을 하는 거라 그 시기 때 맞춰서 식습관 교육도 시키는 게 좋으니까 지금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또래 아이만큼 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진짜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라도 먹여도 괜찮다. 하지만 따라다니는 것보다 엄마가 식탁에 앉아있고 아이를 불러들여서 박수치고 불러드리고 밥 한번 먹게 박수치고 불러드려서 밥 한번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1개월 아기 기저귀 떼기 너무 어려워요. 집에서는 10번 중에 7번 정도는 화장실 가서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운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어렵다고 다시 기저귀를 채우면 잘 떼지 못합니다. 31개월이면 벌써 늦었어요. 그죠? 15개월 때 기저귀 떼기 시작해서 준비해서 보통 24개월에 기저귀 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떼려면 발달 그래프 검사에서 대근육과 글자 부분이 올라가 있어야 이 기저귀를 뗄 수 있어요. 대근육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져서 관략근 조우는 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대근육이 높아져야 되고 글자 부분은 자기 조절 능력이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되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배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절을 잘 못하는 건지 대근육이 발달이 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근육 발달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조절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언제 글자를 가리켜요? 그럼 글자 뗄 때까지 우리 아이는 기저귀를 못 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급기 출발 멈춰 출발 멈춰. 근데 동그라미는 점 하나 찍어놓고 동그라미 만났다 라고 해서 점을 하나 찍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가 자기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 기저귀 떼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를 해주시면 어린이집이든 집에서든 언제든지 기저귀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가능한데 어린이집은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기저귀를 실수하는 거를 팬티를 입히는 게 아니고 실수할까봐 기저귀를 다시 채우면 더 힘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아이가 팬티 입고 그냥 바지를 다 버리는 것보다 선생님은 그냥 기저귀를 채워서 차라리 기저귀에다가 실수를 하면 기저귀만 갈면 되는데 그냥 팬티를 입었다가 실수를 하면 바지 자체 옷을 다 갈아입혀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배변 활동이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때 되면 그 시기 때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미 31개월이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 아이가 대근육이 발달되어 있는지 자기 조절 능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고 효과가 좋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상담하고 간 23개월 한별이 엄마예요. 벌써부터 말을 잘 들어요. 몇 시간 만에 변하는 게 눈에 바로 보여서 신기해요. 1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30년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발달 검사 했는 거가 이 엄마가 아이를 잘 알고 있구나. 이 엄마 아이를 잘 모르네. 저도 그 발달 검사를 보고 엄마를 체크하고 있답니다. 잠시지만 우리가 40분, 50분 요 잠시지만 제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엄마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행동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그 말투나 행동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 금방 변해요.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상담을 매일 하고 있지만 카톡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있고 실제로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건 카톡 상담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카톡 상담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되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대면 상담 오시는 거를 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담실에서 저 보다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아니면 인스타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신기하죠. 상담실에 오시면은 저를 보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다 소장님 직접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할게요. 22개월 아기입니다. 밥을 잘 안 먹고 간식 과일만 찾습니다. 그리고 아직 밥 먹을 때 손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식습관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손을 22개월인데도 아직 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숟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손을 이용해서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으세요. 그리고 다시 포크로 해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애가 이익 하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면 포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복이 많이 되어서 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포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구잖아요. 교구 활동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끼우는 거, 넣는 거, 이렇게 활동하는 걸 많이 안 해봤던 아이들은 이렇게 포크 사용하는 거, 숟가락 사용하는 걸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교구 활동을 많이 했는가라고 한번 끼우는 거, 넣는 거, 그죠? 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교구 활동도 많이 시키시고 식탁 앞에 앉아서 자꾸 손으로 잡으면 먹고 있던 과일도 뺏어서 다시 포크로 집어줍니다. 그래서 안 돼. 손으로 먹는 건 안 돼 라는 걸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안 돼, 찌지, 이러기에는 22개월은 이미 많이 컸어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포크를 잡고 손에 쥐어주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 사용하는 게 불편한 아이들, 내가 손의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 교구 사용하는 게 불편하고 잘 안 해봤는 아이들은 이렇게 숟가락을 잡는 것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교구 수업을 좀 많이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8개월 남자아이입니다. 책을 영어로 읽어주면 엄마 영어로 읽지 마. 숫자나 한글을 놀이로 알려주려고 노력 중인데 공부라고 느끼면 엄마 그만하고 싶어. 그만할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도 엄청 빨랐고 어휘력이 좋은 편입니다. 관찰력이나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어를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로 읽지 말라고 하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캐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눈치껏 빨리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신 거죠. 특히나 38개월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거든요. 유치원에 가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공부할 때만 되면 엄마가 자꾸 나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평소 때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평소 때 내가 아이 말을 잘 듣는지,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엄마가 좀 내 아이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평소 때 그렇게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38개월이나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도 한글 활동지가 있으면 그거를 한 2장 정도 찢어서요. 여기
줄 긋는 거야. 여기 풀로 붙이는 거야. 붙이고 오세요. 엄마는 엄마는 지금 피자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권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리더하지 않고 평소 때 아이에게 내가 아이 말을 잘 들어주다가 공부할 때만 엄마가 지시하면 당연히 아이는 그 말투나 표정이나 뭔가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구나 해서 아이가 금방 알아차리니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잘했을 때 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장이나 했어? 1장 하는 것도 힘든데 2장이나 했어? 대단해. 그러면 10장 하면 엄청 멋져지겠다. 100장 하면 엄청 멋져지겠다. 라고 해서 양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이 아이들한테 조금 빨리 접근이 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멋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멋져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하니까 수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수학을 잘하게 되면 어른의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숫자 공부를 조금 시키는 게 좋겠다. 한글을 시킨다고 하면은 놀이 중심으로 아이에게 내가 공부시키는 느낌 없이 놀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배우시면서 하면 좋겠다. 한글 13기 한글 단톡방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아이랑 어떻게 한글 놀이를 하는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매일 거기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노세요. 오늘은 이렇게 노세요 해서 사진하고 영상하고 다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한번 보시고 그걸 오늘 한번 놀아보세요. 우산에다가 단어를 붙여서 돌려서 어떤 게 나오는지도 맞추기도 좋고요. 창문에 붙여서 뿅망치로 두들기기도 좋고요. 욕실에서 그걸 붙여놓고 샤워기를 가지고 사자 씻어주자 하고 쫙 씻어주고 기린 씻어주자 하고 기린 탁 쏘아주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놀이하면 엄청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하시고 숫자 교육은 조금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죠. 7월 15일 날 수학 놀이법에 대해서 제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착순 80명만 하고 있으니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수학 놀이를 오시면 좋겠어요. 마감이래요. 네. 네, 다음 기회에. 네. 19개월이에요. 어린이집 베프랑 하원 후에 자주 노는데 미끄럼틀 내려오거나 같이 붙어서 잘 놀다가 친구 옷을 잡고 엄마를 쳐다봐요. 하면서 옷을 잡아 당겨요. 너무 고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는 아이가 그렇게 있으면 잡고 얼굴을 만지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좋아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면요 아이를 때린다든지 민다든지 하지 이렇게 옷을 잡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이거는 이 아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12개월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가 제 일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한 친구한테 꼬집 피거나 물려서 집에 옵니다. 근데 저희 아기가 물리거나 꼬집 피면 꼬집 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어떻게 감정을 가르쳐야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도 저희 상담실에 저희 센터에 이제 그 아이가 다니는데 그 아이 상담을 오는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12개월 아기예요. 근데 상담 내내 아이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등치가 좋아. 24개월 같이 보여. 그런데 앉지를 않아. 엄마가 1시간 내내 서 있는 거야. 그 아기 때문에. 왜?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지 예민하지 않은지 제가 또 테스트를 했죠. 아이를 찔러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하면서 아이를 테스트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아이를 툭툭툭 치잖아요. 그럼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고 치워야 되죠. 저를. 그죠? 근데 아이가 반응을 엄마한테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 엄마한테 이렇게 애원하지도 않고 손을 치우지도 않고 오늘 손을 못 치우면 자기 팔이라도 빼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손을 치우지 못하면 자기 팔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막고 있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꼬집 펴도 가만히 있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가 한번 꼬집어보고 한번 물어봤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물고 또 꼬집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 때문에 애 맡겼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내가 남의 집 아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맞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감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본능이에요. 누군가 나를 때리면 손을 치운다든지 그 손을 잡는다든지 그죠? 하고 운다든지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무감각하게 아까 그쵸? 그 친구가 안고 있었잖아요. 예민하니까 내려놓으면 예민하니까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예민하면 그런 반응을 빨리빨리 해요. 꼬집힌다든지 누가 가까이 온다든지 그럼 싫어서 이렇게 하고 가라고 저렇게 얼굴을 밀고 이렇게 반응을 빨리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여러 감정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감정은 둘째치고 지금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 가깝지도 않다는 거예요. 본능을 살아있어야 되는 그 본능을 우리가 모유수유 할 때요. 젖을 딱 물리면 쪽쪽쪽 빠는 거를 연습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아이들은 쪽쪽쪽 빨아요. 그래서
벌써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이 아이는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 가만히 그냥 키우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에게 아까 그죠? 안겨있다 그랬잖아요. 안겨있다.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겁내지 말고 제가 딱 그 아이를 알아놔서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요 근처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내가 그 아이가 잘 못 걸어요. 12개월인데 잘 못 걷는데 그럼 기는 건 하나예요. 기는 건 잘 긴대. 그래요? 잘 기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이를 들고요. 거기다 딱 갖다 놨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려놓으면 운다 그랬잖아요. 하고 울어요. 그냥 울면 안 되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응, 엄마 빨리 나를 데리고 가 이런 느낌으로 울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하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울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 이리 오라고 해보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아이가 엄마랑 분리했으니까 귀여워서라도 엄마한테 딱 가서 안겨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안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애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을 잡고 기게끔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팔을 잡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손을 놓으니까 기어서 엄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가까이 갔죠.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 엄마하고 분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면 자지러지게 울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애가 그냥 또 멀뚱멀뚱 봐요. 근데 내가 또 들었어요. 거기 갖다 놨어요. 똑같아요. 하고 그냥 울기만 해요. 그 엄마한테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그 엄마가 또 이렇게 이리 와. 당연히 안 오죠. 그래서 또 제가 팔을 잡고 앞으로 기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조금 해주니까 혼자서 기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엄마하고 또 분리해서 놔뒀더니 이젠 조금씩 기어가요. 훨씬 더 빠르게. 엄마가 분명히 저한테 잘 기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걷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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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거는 초월하지 마. 기어 다녀야 돼. 벌떡 서요. 설 때. 근데 내 아이가 기는 건 잘하는지 움직이는 건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감각이에요. 소리는 부르면 딱 쳐다보는지 눈 하면은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코코코코코코코 입 손 가만히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럼 엄마가 손 하면서 손을 잡고 귀 하면서 귀를 잡아요. 그 어느 순간 아이가 이거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코코코 그러면 얘가 코를 이렇게 갖다 대줘요. 그래서 베이비 사인도 너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베이비 사인도 많이 만드시고 엄마가 이리 오라 하면 아이가 기어서 올 수 있도록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걸 자꾸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그렇게 꽃이 피고 하면은 그 친구 보면 도망이라도 가든지 그 아이가 물로 오면은 기어서라도 딴 데 하든지 물로 가까이 오면 하고 울어서 선생님을 부르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서 울리지 않고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여러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베이비 사인요.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애 없어요. 안 되는 양쪽 팔을 끝까지 잡아당겨서 손을 바닥바닥 해요. 그래도 끝까지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면 주세요. 이런 거 연습시키고 사랑해도 안 하면 손을 잡아당겨서 눈 어딨어? 안 하면 내가 그냥 찌르고 코 어딨어? 하고 찌르고 손 어딨어? 그럼 아이가 안 줘요. 손 내가 잡고 발발발발발발 하고 발 잡아요. 10번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 안 되면 100번 하세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치면 모든 아이는 다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똑똑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는 원래 없어요. 엄마들이 어떤 육아를 하는지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다르게 크는 것 뿐이지 그죠? 가만히 있어서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만히 놔두는 거는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니까 감각기관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엄마가 베이비 사인 많이 해주시고 집에 오면 베이비 마사지로 꾹꾹꾹꾹 눌러서 쭉쭉쭉 동그라미 올라간다 그죠? 어깨 쭉쭉 팔 손가락 한 개씩 다 만지면서 베이비 마사지 충분히 해서 잠 재우고 그렇게 감각기관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담실에 왔는 아이랑 똑같아서 지금 제가 답답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14개월이 되면 상담실에 꼭 한번 데리고 오세요. 잘 크고 있는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래시카드는요 할 때마다 이게 2000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르다고 느껴요. 근데 똑같은 카드를 50장 100장을 매일 보여주시면 얼마 못 봐요. 아이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금방 실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2000장을 그죠? 50장씩 여러 군데 놔두고 제가 보여주라고 한다. 그런데 100장, 50장씩 잘 보면 100장씩 묶어서 여러 군데 놔두고 양을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처음엔 잘 안 보던 아이들도 플래시카드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되게 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 단어를 30일 동안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장을 30일 동안 보여주면 30일 동안 2000장은 30번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보통 교육하는데 아까 100장 보여주고 다 했으니까 빼고 다시 100장 보여주고 다 했으니까 빼고 하면 며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30번 볼 수 있다. 그럼 2000장을 30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더 좋고 내가 2000장을 100일 동안 보여줬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한 장 한 장을 100번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8개월 아기예요. 지금 한 달 가까이 씻는 시간만 되면 울어요. 어린이집에서는 본인이 변기에
시야한다고 해서 지금껏 잘하고 있고요. 가정에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씻고 나오면 기저귀 입히라고 난리가 나요. 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칭찬받는 게 부러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씻는 시간만 되면 온다는 거와 지금 그 기저귀 이야기는 뭔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뒤에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네. 만 3세, 5세 된 여자입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저번에 한두 번 유치원 장난감을 반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교구들은 항상 애들이 가방 속에 다 넣고 와서 짝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알리고 다시 가져다 두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갖고 오다가 갑자기 또 가져오는데 왜 가져온 거냐 하니 예뻐서 가져왔다고 그러길래 예뻐도 유치원 물건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좀 확실하게 가르칠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이건 엄마 거야, 이건 아빠 거야, 이건 너 거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남의 거를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 거 만지면 왜 아빠 거 만졌어? 라고 혼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엄마 거, 아빠 거, 아이 거를 구분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뭐 딱히 제 거를 탐하지 않아요. 뭐 제가 백이 있고 옷이 있어도 짙게 안 맞으니까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래서 엄마 거, 아빠 거, 자기 거를 구분해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일 같은 것도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아빠 거, 이건 엄마 거, 이건 애기 거라고 나눠줬어요. 그때 아이가 딸기가 좋아서 딸기를 얼른 다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줄까? 하고 아빠 거를 그냥 낼름 주시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쳐다만 봐도 이게 오는구나 쉽게 가지면 이렇게 쉽게 남의 걸 가져와요. 그래서 아빠 거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이거 아빠 거야 안 줘. 안 줘도 해보세요. 아 이거 울어도 괜찮아요. 거절도 해보셔야 되고 거절을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줘. 안 줘. 그럼 애가 막 울죠. 그러면 아빠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애가 1, 2, 3, 4, 5, 6, 7, 8, 9, 10 하겠죠. 그럼 아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주는 버릇을 자꾸 하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네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남의 걸 잘 안 가지고 오고요. 유치원은 다 같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남의 걸 다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내 거가 있는 게 좋고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아이가요, 다 지 거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남의 집에 가서 놀 때는 반드시 내 거 인형이든지 내 거 장난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 친구 거라는 걸 구분을 해야지 그 친구가 가지고 갖고 싶으면 나 이거 만져봐도 돼? 이거 갖고 놀아도 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형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 거 장난감을 만질 때 내 거랑 바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빌려줄게 나도 하나 빌려줄래? 라고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네 거 내 거를 정확하게 많이 잘 알려주면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지 않을 거니까 집에서부터 이제 쉽게 눈만 쳐다봐도 쉽게 주는 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주면 너는 뭐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엄마한테 협상도 해보고 엄마한테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해서 간절할 때 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 붙여서 단순한 말만 하는데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지금 몇 개월인지 안 적으셔서 제가 어떻게 29개월이래요? 네, 29개월이 두 글자 붙여서 단순한 말만 하는데 검사 29개월이서 그렇게 말하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24개월 남자아기입니다. 둘째 아기 낳으러 간 사이 2주 동안 신랑이 첫째를 케어했는데요. 그전엔 아빠보다 엄마만 찾았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젠 아빠만 찾습니다. 근데 그게 좀 과해서 고민입니다. 뭐만 하면 아빠를 말하는데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상관없을 때도 아빠만 찾아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엄마가 낯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배가 부른 거와 또 달라요. 어찌됐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하고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못 본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못 본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개월이면 아직 동생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 다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다, 좀 당황스럽다, 엄마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리한 아이들은요,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너가 없어졌잖아. 너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사라졌잖아. 이렇게 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한참 동안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둘째 놓고 나서 큰아이한테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아빠만 찾고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많을 텐데 엄마가 섭섭한 마음보다 큰아이가 섭섭한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엄마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작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와서 기쁜 마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도 잃어버리고 그죠? 이상한 아이도 하나 왔고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다시 아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면 몇 년 만에 그죠? 명절 때는 한 번씩 가는데 주머니 속에 꼬깃한 사탕 하나 주는 게 다거든요. 근데도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24개월 남자에게 엄마가 말로 사랑해 예뻐 하는데 동생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믿지도 않아요. 네. 아기에게 주지 않는 걸 자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사탕을 많이 주는 것도 아이 마음 얻을 때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마이쮸를 주는 거가 엄마의 사랑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 좀 줘서 엄마가 이거 줄게 이리 와봐 해서 아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구나,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안아주고 내가 더 잘해주는데요, 이거는 이 아이가 봤을 때 안아주는 거, 더 잘해주는 거 옛날에도 해줬잖아요. 동생이 와서 더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동생이 왔기 때문에 덜 안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주지 않는 거, 자기만 준다는 느낌.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단 거를 좀 먹이고 사탕 주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잘 먹힐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받고 온 23개월 주유 엄마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한테 시켰더니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대답도 너무 잘하고요. 통글자 단어도 엄마가 말하면 따라하는 거야 했더니 신기하게 다 하더라고요. 통글자 떼기 막막했는데 자신감이 업 생겼어요. 대면 상담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그 똑똑한 아이잖아요. 걔 엄청 똑똑하고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쩔쩔매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첫 상담에 딱 들어오셨는데 얘를 고쳐주고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그 아이 눈 말똥해서 엄청 영리하게 있는데 엄마가 잘 못하시고 있구나.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한글은 읽고 와야 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감 가지시고 아이를 조금 리더해보세요. 리더해서 엄마하고 노는 게 즐거워, 엄마하고 노는 거 신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벤트 하나 하려고 했어요. 지금 저희 상담실에 똑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똑똑해져요? 어떻게 하면 IQ 160이 돼요? 영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소개할게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쯤에 저희가 이벤트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석하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1권, 2권, 3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4세 정도 아이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고 아주 1단계 한번 볼까요? 1단계는 선으로 이루어져서 위에 아래를 똑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보고 내가 점을 가지고 아이가 똑같이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들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고 저희 영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재 IQ 검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로라든지 7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교육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보다 우리 애가 조금 똑똑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분석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좀 영리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는 아이들은 이 위하고 아래를 똑같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봐서 잘 못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저희가 지금 전체 권이 한 100권 정도 남아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벤트 할 시기는 아닌데 요즘 상담 오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서 한 50권 정도만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50권 정도만 이벤트 하니까 조금 나이 있는 친구들, 우리 아이가 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관심 가지고 이벤트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이벤트니까 선착순 50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13개월부터 24개월 아이들 무료 나눔 작성해 주시면 그거는 다 무료로 엄마들에게 DM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